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이 브런치의 안방만에 우리 안치홍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일어나세요. 아니 지금 이 오랜만에 브런치 오셔가지고 지금 이 비시즌 첫 출연이신데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이 자면서 방송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러셨기 때문에 나는 원래 그렇게 하는데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쉽게 안 바뀌어. 그래, 사람 그리고 갑자기 변하면 큰일 납니다. 네. 위원님 또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또 너무 바쁘셨어요 그동안. 아니야. 왜요? 왜 아니야 또? 맨날 바쁘다며. 일정이 있어서 저희가 못 모신 거지 사실. 아니야 저기 좀 안 불러주더라고. 안 불러준대. 부르면 또 이러잖아요. 진짜 어이없어. 어느 장단에다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또 오랜만에 또 뭐 야옹이님, 삼성사람님 뭐부터 해서 뭐 히어로즈님, 황태자님. 내가 진짜 쓱팬이다. 뭐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에 또 뵀습니다. 그러게요. 오랜만이란 말이 이제 오랜만이 아닌 느낌이다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비시즌 동안에는 월요일, 목요일 이제 주 2회 방송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위원님 뭐 일정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이제 이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되는 기자분이 계시거나 이러면 또 이제 대체로 출연을 하시다 보니까 또 굉장히 저도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 좀 듭니다. 어쨌든 잘 지내셨죠, 위원님? 이게 내가 또 밖에서 또 다른 일을 또 하잖아. 네네네. 그렇게 해서 또 그래야 또 여길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여기만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아니면 여기만 나올 수 있게끔 많이 주든가. 또 시작이네, 또 시작. 그렇습니다. 이건 광폭이야. 방송 폭력? 저도 폭력이라고 느끼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괜찮습니다. 지금 뭐 네이버에 안 보이시는 분들 아마 PC로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데요. 아마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거나 재접속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이버 방송은 또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조금 오류가 잘 있는 것 같아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뭐 이제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서 뭐야 이게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아니었네? 맞나? 아, 그렇구나. 본격적인 이제 주제 시작에 앞서서 또 어저께 이 충격적인 또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오후 저녁쯤에 이제 들려온 소식인데 한화 이글스 내야수 이제 하주석 선수가 또 이제 이걸 바꿔놓고 얘기를 했구나. 어제 이제 한화 이글스 내야수 이 하주석 선수가 또 음주운전을 하는 바람에 또 이제 면허 정지가 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78. 지금 뭐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경찰에 붙잡혔고 새벽 5시 50분경 대전 동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이 됐다. 적발 당시 하주석 선수의 혈중 알코올 농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8%였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참고로 올해 KBO는 이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개정했고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70경기 출장 정지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주석 선수 지난해 지난 6월이었죠. 이 헬멧 던지기 사건 이후로 또 2군도 내려갔다 오고 굉장히 이제 팬분들의 질타를 많이 받았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불과 이제 5개월 뒤 지금 그리고 이제 마무리 훈련 기간 아니겠습니까? 또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얽히게 되면서 하나 이글스 팬분들 정말 바람잘 날 없는 그런 또 시즌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참 이렇게 됐을까요? 네. 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남겨주세요. 팬들의 생각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 약간 우리나라 그 특성상 그 약간의 뭐라 그래야 돼? 솜방망이 처벌? 어떤 큰 사건 사고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구멍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예, 항상 그래왔고 지금도 그래왔고. 그래서 선수들의 인식은 그거에 대한 그 두려움, 공포. 내가 이런 일이 나한테 터지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야구를 못해. 야구를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그 아주 강한 그런 압박이 전혀 없다는 거지. 그렇죠. 언젠가는 뭐 한 몇십 경기 출장 정지 먹고 뭐 연봉 좀 내려가도 뭐 또 다시 그라운드에서 또 뛰고 다시 돌아오고 뭐 이게 뭐 또 그럴 거예요. 또 그러지 않겠어요? 또
지금 이제 채팅창 쪽 보니까요. 역시 뭐 사람 쉽게 안 변한다. 또 한 번 느낀다.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으시고 음주운전은 버릇이라서 아마 처음도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또 이런 얘기. 그리고 이래서 바로 걸리면 바로 방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수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처벌도 좀 약해서 계속해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이 하주석 선수 전날에 수베로 감독이 인터뷰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다음 시즌에도 아마 주장 하주석 선수로 갈 것 같다. 이 선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코칭 스태프들이 좀 이 신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곧바로 다음 날에 이런 일이 터지는 바람에 한화 이글스 입장에서도 구단 입장 그리고 이제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도 다음 시즌을 구상하는데 굉장히 좀 차질이 벌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하주석 선수가 올 시즌에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니었지만 이 선수를 대체할 만한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쓸 그렇지.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네네네. 말씀을 맞아요.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주석 선수가 뭐 향후 어떻게 무슨 뭐 플레이를 어떻게 하고 어떤 성적은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 구단의 이제 결정이 가장 저는 기다려집니다. 과연 어떠한 결정을 또 낼 건지 제가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좀 납득할 만한 그런 징계가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이 방송을 또 통해서 네. 또 쓴소리를 또 날려야 되는 또 그런 시간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뭐 선수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네임밸류에 따라서 맞아요. 그 팀에 대한 그 좀 존재 가치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약한 선수들 보면은 그냥 자동 방출이야. 그쵸. 그냥 방출이야. 근데 하주석 이거 뭐 기록 내가 봤을 땐 기록으로 보면은 방출이야. 이거 왜 데리고 있는 건데? 아니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석이는 저랑도 1년에 진짜 몇십 번씩 보면서 식사도 하고 만나는 선수예요. 또 고급 후배이기도 네, 학교 하고, 후배기도 하고 되게 가깝게 지내는 후배야. 그래서 나도 되게 마음이 많이 가는 그 후배고 또 주석이도 나도 되게 많이 잘 따르고 또 이런 네. 사이거든. 근데 내가 이런 소리를 할 정도라고 하면 이건 내가 저 친구를 감싸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런 일들은 감싸줄 이유가 없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선수가 막 슬럼프에 빠져서 야구가 안 되고 이런 건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감싸줄 수가 있어. 왜냐면은 지금은 좀 뭐가 안 좋고 이렇게 포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런 거는 뭐 포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채팅창에도 그동안 구단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로 고작 한 시즌 수십 경기 출장 정지를 하니까 이게 뭐 1, 2년 자숙하면 되지 아니라는 사고가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다. 삼성사랑님도 얘기를 하셨고요. 세라피모님이 강승호, 최충현, 박한희, 송우영 등등 불과 2, 3년 새에 음주운전 처벌 사례가 만천하에 공개되었는데도 똑같은 사고가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궁금증.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이 중에 뭐 강승호 선수도 또 돌아왔고 최충현 선수도 그렇고 박한희 선수는 또 이제 은퇴를 선택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또 코칭 스태프로서 삼성 라이온즈에서 또 이제 몸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송우현 선수도 지금 뭐 독립리그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이 한 번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제 음주운전이 가지고 있는 이 무게가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또 피해자분들도 굉장히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 선수들, 특히 이제 하주석 선수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하나 어떤 결정 내릴 거라고 보시나요? 고민 많겠죠. 진짜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선수 한 명 한 명이 너무 필요한 구단인데. 그러게요, 네. 이 주전 유격수가 이런 그 사고가 지금 터졌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진짜 엄청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럴수록 더 저는 강한 징계가 진짜 이제는 내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제 하나 팬분들이 어저께 이제 커뮤니티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 봤거든요. 이게 지난해에는 어쨌든 한화가 영입이었잖아요. 영입. 그러니까 영입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가지고 참 속상해 하셨는데 요번 스토브리그는 마이너스 1, 2이라고 이미 시작하기도 전부터 한 명 빠져나가고 시작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FA 선수인 노진혁 선수랑도 갑작스럽게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됐고요. 뭐 김상수 선수도 있고 내야수들 뭐 이제 뭐 트레이드 카드로 또 이제 또 맞춰봐야 될 그거는 이제 추후 문제고 지금 일단은 하주석의 이
거치가 어떻게 될지 이거가 이제 빨리 발표가 돼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네. 이 훈련이 얼마나 강도가 약했으면 저 시간에 술 먹을 생각을 했을까요? APHR님께서도 또 말씀을 하셨고 프로 선수들이 그렇게 구단이나 KBO에서 교육을 하는데도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 선수들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구단마다 자체 교육도 이뤄지고 또 KBO가 나서서 구단을 돌면서 뭐 교육하죠. 음주나 뭐 폭행이나 뭐 예를 들어 뭐 마약이나 뭐 이런 것들 전부 계속 교육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뭐 일일이 한 명 한 명 맨투맨으로 붙어가지고 이 선수 일거수일투족 계속 따라다니면서 잠자리까지 그쵸. 같이 갈 수도 없는 거고. 다 성인인데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성인이니까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일 간단해요. 맞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책임질 만한 행동을 했으면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화가 나는 부분이 술을 마시는 건 저는 그거는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아니 성인이고 자기가 뭐 사람들 만나서 한잔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술을 좋아하는 선수들도 있으니까 뭐 옵시즌이니까 조금 편안하게 또 마실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아직 마무리 훈련 기간이고 그렇죠. 거기다 새벽 5시 50분에 걸렸다고 하면은 그 시간까지 지금 술을 먹었다는 건데.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안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술을 안 드신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 위원님 술은 안 하신다는 거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이 하주석 선수의 이 거취 어떻게 될지 한화 이글스가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저희가 좀 추후에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또 이제 두 번째 주제 이제 본격적이죠. 이제 본격적인 첫 번째 주제에 넘어가기 전에 잠시 또 이제 채팅창 보면요. 삼성사랑님 야구 출신 일부 선배들이 어린 선수가 못 모르고 실수 한 번 했을 뿐인데 하는 인식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쓴소리도 또 저는 겸허히 다 받아들일게요. 예, 같은 야구인이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야구를 또 좋아하고 또 선수를 되게 사랑하고 팀을 또 사랑하고 하니까 저런 좀 쓴소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든지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십시오. 이 그래야지만 또 선수들이 좀 더 경각심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KT 위즈랑 행복해님 아주 오랜만에 왔는데 늦게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주제 나는 오늘 이게 첫 번째 주제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네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오랜만에 하니까 형이랑 하니까 긴장하는 거야? 그렇게 좋아? 좋죠. 그렇게 기다렸어? 당연히 좋죠. 나는 하도성 얘기가 첫 번째 주제가 아닌가 했더니 또 저희가 주제가 또 두 개나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LG 트윈스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최은성 선수와 유강남 선수의 행선지 두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G는 현재 꾸준히 계약 조건 전달하고 있고 선수 측 오퍼들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요. LG 차명석 단장 최근 유강남, 최은성 협상 진행에 대해서 오퍼는 꾸준히 하고 있다. 계약은 선수 측에서 사인을 해줘야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전달했다. 계약 기간을 길게 하는 것까지도 고려해서 오퍼에 반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이 각종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 유강남 선수는 LG 외에도 복수의 지방 경쟁 특히 이제 롯데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최은성 선수는 이제 LG와 한화가 좀 경쟁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유강남 선수, 양의지, 박동원 선수 다른 포수들과의 계약과도 맞물려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양의지 선수나 박동원 선수 행선지가 유강남 선수의 또 유니폼 색깔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 뭐 복병인 박세혁 선수까지도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유강남 선수 뭐 최근에 들으신 거라든지 아니면 혹은 지금 뭐 협상 진행 상황 뭐 어떻게 보고 똑같아요. 계시는지 제가 들은 얘기들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대본하고 거의 똑같아요. 유강남 선수 롯데행이 유력하지 않을까? 유력하다. 네, 유력하다. 막 이런 얘기들 주위에서 이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근데 이제 차명석 단장이 이 기사에 나온 본인의 내용 오퍼는 꾸준히 하고 있다. 계약은 선수 측에서 사인을 해줘야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전달했다. 약간 이 뉘앙스가 약간 좀 잘 안 풀리고 있다. 그렇죠. 는 것처럼 좀 느껴지지 않나요? 네. 이런 내용 자체가 딱 보면은. 그러니까 할 만큼 했는데 선수가 안 받아들이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 약간 구단 측에서는 이런 입장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위원님도 이 FA 협상 과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도. 이게 진짜
영입 경쟁팀이 붙어버리면은 몸값이 올라가는 건 당연해요. 당연하고 요즘 이제 그 에이전트들이 그거를 잘 이제 굴리지. 근데 이제 뭐 한 에이전트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그러니까 보니까 양의지, 박세혁하고 이렇게 막 한 업체에서 이제 같은 포지션에 동일 포지션의 FA 선수를 여러 명 데리고 있으면 사실은 다 알잖아. 그쵸, 정보를 전략을 짜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잖아. 근데 지금 유강남은 롯데가 일단 이미 붙었고 거기다 또 롯데가 또 뭐 유상증자 해가지고 뭐 얼마 그래요, 190 몇 억인가를 또 뭐 이렇게 맞습니다. 총알도 많은 상황.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근데 글쎄요, 참 이 유니폼을 바꿔 입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조건의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유강남 선수뿐만이 아니라 어떤 선수가 먼저 이제 딱 계약 소식이 딱 터지면 포수 쪽에서 네네. 그러면 이제 막 연쇄적으로 포수가 막 올해 특히 많잖아요. 그렇죠. 막 이제 이동이 되고 이제 재미있는 그런 오프 시즌 스토브 리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빠르다님께서 박세혁 LG행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사실 복병이잖아요. 박세혁 선수 같은 경우도 이 한 수도권 구단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들은 좀 꾸준히 들리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아마 유강남 선수를 LG 트윈스가 놓치게 되면 영입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지금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에는 양의지 선수 영입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의지가 두산으로 오고 박세혁 선수가 그럼 LG로 가고 그럼 LG에 있던 유강남 선수는 또 롯데로 가고 뭐 이런 그림이 일단은 그려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무조건 조건 보고 가나요? 돈 보고 가나요? 아니면 또 아니죠. 여러 가지 뭐 고려할 만한 게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그래도 이제 계약 조건이라는 게 네. 계약 조건이 워낙 좋으면 이 구단이 나에 대한 생각이 진짜 간절하구나. 진심이구나. 이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은. 근데 진정성. 사실은 비슷한 금액이라면 근데 원소속 구단이 50억이다. 네. 그리고 이제 타 구단이 50억이다. 근데 타 구단 같은 경우에는 50억 플러스 알파가 되잖아요. 뭐 보상금도 줘야 되고 뭐 이런 게 그렇죠. 붙으니까 비슷한 금액이면 당연히 남지. 그리고 비슷한 금액이면은 오퍼를 하질 않지. 하긴. 상대에서 뭔가 그 좀 영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확실한 당근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네네. 50억인데 55억 주겠다. 이거는 좀 아니잖아. 아, 그렇죠. 저는 예전에 그 기억이 나는 게 장원준 선수가 이적을 할 때 롯데자이언츠가 한 4억 정도 더 부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롯데자이언츠가 원소속 구단이잖아요. 원소속 구단에서 오히려 더 비싼 금액을 오퍼를 했는데도 또 이적을 했다라는 거. 뭐 이런 거는 이제 계약 조건 뭐 이제 뒤에 뭐 나중에 이제 밝혀진 사실이지만 뭐 계약 기간이 조금은 더 길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그거 믿지 마세요. 다 믿지 마세요. 그게 보이는 것만 믿으시면 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왜냐면은 보면은 롯데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그거보다 조건이 약했던 타 팀으로 이적을 했다. 이게 납득이 되나? 근데 뭐 물론 뭐 수도권 팀에서 뛰고 싶은 마음, 네.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겠지.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 해요. 이제 뭐 결혼을 해서 뭐 아이도 있고. 와이프가 이제 좀 그쪽으로 좀 가서 좀 생활을 하고 싶다 하면은 뭐 충분히 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잘 그렇진 않지. 근데 일본 프로야구는 그런 게 많아. 더 좋은 조건보다 더 약한 조건을 제시한 뭐 그런 팀으로 이제 내 고향이다. 맞아요. 그런 뭐 이러면서 예전에 누가 제 기억에 갑자기 안 떠오르네. 삼루수였는데 라쿠텐으로 이적을 했어요. 근데 조건이 더 약했어. 나 되게 좋아하는 선수인데 요즘 이제 왔다 갔다 한다 머리가. 기억 안 나시면 편집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채팅창 좀 보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은근히 고향 팀도 영향이 많이 큰 듯합니다. 최영호 선수 기아 올 때 얘기 들어보면 그 부분도 좀 영향을 줬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뭐 옵션으로 또 장난질한 거겠죠. 야옹이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겉으로 보이는 조건만으로는 조금 보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S급, A급 선수들이 아니라 조금 C급 선수들 같은 경우는 금액이 같아도
출전 기회가 많은 구단으로 가고 싶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 LLK님 얘기를 주셨는데 뭐 이것도 당연한 그렇죠. 얘기라고. 선수는 경기를 뛸 수 있는 데가 가장 좋죠. 네. 앤드루 존스가 아닙니다. 일본형 외국인 선수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유강남 선수 포수 얘기에서 최은성 선수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최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수 FA보다는 조금 단순합니다. 구도가 좀 심플하기는 한데 제3의 팀이 등장하지 않는 한은 LG 잔류 혹은 이제 하나 이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셀러리 캡 상황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하나가 조금 유리하기도 하고 혹은 LG가 A급 FA를 잡으면 셀러리 캡을 초과하는 반면 하나는 2022년 기준 셀러리 캡 기준선에서 약 60억 원 이상의 여유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LG는 유강남과 최은성 FA 계약 결과가 나오면 오지환 선수와 단연 계약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뭐 아낀 걸 가지고 또 이제 팬들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단은 드는 것 같습니다. LG 트윈스가 지금 최은성, 유강남 요 두 집토끼 무조건 잡겠다라는 입장에서 지금은 좀 약간 반응이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두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두 선수를 잡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오지환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LG는 오지환 놓치면 뭐 모든 게 다 틀어지는 거지. 그렇죠. 네. 얼마에 계약해? 오지환이가 40억이었나? 근데 오지환 선수는 아직까지 좀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까 FA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이제 FA인데 네. 40억에 계약했을 거야 아마. 오지환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진짜 잘 잡은 거지. 진짜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선수의 두 선수 전준우 오지환. 전준우 30몇억이야. 돌이켜 보니 정말 해자 중에 해자 중에. 지금 같으면 한 100억은 줘야 되고 지환이도 그냥 100억은 그냥 받아야 될 선수인데. 그렇죠. 참 그러네. 이것도 다 타이밍인 것 같아. 맞습니다. 저 사람 맞아요? 아사무라이 테토 맞아요? 아사무라이 테토. 세이브에 있다가 하여튼 라쿠텐으로 이적을 했어. FA인데. 근데 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 근데 왜 이적을 한 거예요? 고향이라서? 뭐 그런 것들. 그런 프라이드가 있다. 그래서 돈은 중요치 않다. 뭐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오주환 선수는 BFA 단연 계약 제시할 때 또 삼성 사랑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는 확실히 다른 구단보다 계약 조건 20% 이상은 더 쳐줘야 선수들이 좀 이적을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GJNY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확실히 좀 선수들이 고려를 하나요? 그렇죠. 팀 전력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죠.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가고 싶다라든지 뭐 그런 팀의 그런 조건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팀들에 뛰어보고 싶은 마음이 큰 선수들이 분명히 있지. 이런 것들은 돈보다도 그런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좀 두면서 이제 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내세울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하나는 잡으려면 오로지 금전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거니까. 그쵸, 네. 하나는 정말로 돈이 좀 더 들어가지 예상 금액보다. 그러니까 저도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FA로 이적하는 선수들 그리고 지금 한화에는 좀 젊은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리빌딩 구단인 관계로 만약에 이런 FA 선수들이 갔을 때는 고참으로서의 역할 혹은 리더로서의 역할 뭐 이런 것까지도 사실 요구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야구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팀 이적이 진짜 선수들이 잘 선택을 해야 돼요. 후회하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아. 물론 뭐 기존에 있던 팀에 너무나도 이제 뭐 적응이 돼 있고 또 정도 많이 들어 있고 네네.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진짜 이적은 물론 뭐 좋은 조건에 이적을 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네. 선수들도 이렇게 이적을 한 이후에 좀 후회하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블루님이 양의지가 한화 가면 탈꼴찌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하셨어요. 위원님 생각 어때요? 절대 아니죠. 양의지 선수가 와도 안 된다. 아니 야구 한 명이서 하나?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야구는 단체 스포츠입니다. 쉽진 않네요. 하나 괜히 여러 명 찔러보기보다는 확실하게 한두 명 정도만 잡았으면 좋겠다. 이솔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FA 시장에서 좀 이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하리보님 하주석 선수의 음주운전 사건이 한화 이번 FA 영입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얘기하셨어요.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 드렸거든요. 노진혁 선수라든지 아니 뭐 김상수 선수는 지금 뭐 KT 행이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뭐 이후에 이제 갑자기 또 뭐 한화에서 뛰어들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김상수 입장에서는 기다려야지. 다시 좀 듣고 오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 그럼 이제 또 몸값이 또 오르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올해 나와 있는 FA 내야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터진 그 사건이 그 선수들로 하여금은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더 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화 구단이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 하주석 선수의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이 내야수에게도 좀 눈독을 들일 것 같고, 만약에 에이 이렇게 된 거 그냥 또 젊은 선수 써 봅시다 이러면은 또 이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루 사이에 몸값이 좀 올랐다. 김유모님께서 또 이제 스토브리그 드라마 명대사를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 댓글 좀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LG도 강남, 은성 둘 다 잡으면 셀캡 넘어요. 실베스타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위원님, 요 셀러리 캡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번 FA 시장에서 굉장히 좀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제도의 존재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옆에 샐러드 뭐 있던데 체인저. 샐러드 말고 샐러리 캡. 거기 자주 이용을 하는데 이게 과연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얘기를 나도 이제 기자분들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 좀 생각을 좀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과연 난 정확하게 나는 잘 모르겠어.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된다. 이 셀러리 캡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구단의 살림하고 바로 이제 직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이거 뭐 구단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뭐 이동이 좀 자유롭지 못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좀 뭐 해보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피해는 선수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닌가. 선수들 입장은 또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고. 그렇죠. 이게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다양함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KBO가 특히나 좀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시도하는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후폭풍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제일 어설펐던 게 그 뭐냐 2군 FA. 이 제도는 진짜 아니잖아.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물론 근데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아마 할 거예요. 근데 글쎄요, 저는 셀러리 좀 아직 좀 이르지 않나? 이른 감이 좀 있지 않나? 그래. 저는 사실 뭐 지금 LLLK님도 셀캡 제한 두고 구단 투자 제한하면서 왜 국제대회에서는 한국한테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면서 기대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사실 우리나라 이 스포츠 특히 이제 야구 같은 경우에도 국내 최고의 인기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자생하는 구단이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이제 모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셀러리 캡,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싶은 구단도 못하게 사실은 이제 막는 이 부분이 좀 있다고 족쇄처럼 좀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보입니다. 그러니까 10개 구단 중에서 돈을 못 쓰는 구단은 저는 뭐 사실 뭐 한 구단밖에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 쓰고 싶은 팀은 또 쓰고 싶은 팀대로 불만이 있고 또 이제 셀러리 캡 덕분에 이제 셀러리 캡 때문에 저희가 쓰고 싶어도 돈을 못 씁니다라고 이제 나오는 구단들도 좀 있을 것 같고 해서 약간은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원종현 선수 영입도 다뤄주셔요. 너무 의외라 얘기를 하셨는데 키움이 이제 4년 총액 25억에 원종현 선수와 또 FA 1호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1호 계약이죠.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만으로 35이에요. 네. 그럼 이제 내년 시작하면 37인 거야. 우리나라 나이로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렇지. 근데 4년 계약을 그냥 딱 해준 거 보면은 진짜 나는 이럴 때 보면 키움이 참 고마워. 진짜로. 왜냐면은 이제 노장 선수라고 할게요. 네네. 네, 좀 마음 아픈 그렇죠. 표현이긴 하지만 네. 노장 선수들 점점 이제 입지 줄어들고 뭐 이런 와중에 30대 중반만 돼도 무슨 4년 말도 안 되지. 2+1년도 감사하다고 하는 그거였는데 4년을 저렇게 그냥 딱 제시를 해주니. 그리고 종현이 또 스토리가 또 있잖아. 그렇죠, 맞아요. 스토리가 있는 선수니까. 역경을 또 극복해낸 선수. 그래서 나는 더 박수를 보내고 더 축하해.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올 시즌에 참 좋은 모습도 보여줬었고 포스트 시즌에서 정말 뜨거운 야구를 보여줬는데 이 불펜진 이 보강을 빠르게 좀 나선 모습. 지금 이제 4년에 25억 원, 이 계약금 5억이고요. 연봉 5억 원에 또 4년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이제 키움의 불펜에 또 큰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의외기는 했어요. FA 1호 계약이 키움이라 가지고. 진짜로 진짜 의외고.
뭐 한현희 선수도 있고 정찬호 선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FA를 벌써 영입을 해버렸으니까. 그러게. 네. 맞습니다. 이번 FA 행보가 좀 심상치 않더라고요. 또 이런 얘기. 원종현 선수의 경우 불펜 강화와 더불어 어린 선수들을 이끄는 베테랑 영입의 목적도 있죠.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동원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결국 박동원 선수가 FA 시장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이 기아 타이거즈와는 사실상 좀 결별이 아닐까. 왜냐하면 사실 트레이드로 영입하고 나서 단연 계약 시도를 좀 여러 차례 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박동원 선수도 결국에는 시장으로 나가 보기로 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아는 선수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박동원 선수의 마지막 행보에 좀 서운함을 보였는데요. 최종 조건 제시에 대해서 답도 없이 나갔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뭐 협상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이제 의견인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기사로 저희가 뒤에 보여드리고 있죠. 기아 타이거즈 포수 보강을 위해서 이제 1월부터 키움과 박동원 선수 트레이드를 시도를 했고 또 결국에는 5월에 이 영입을 성사시키게 됐습니다. 112경기에 나오면서 타율 2할 4푼 4리 17홈런 53타점을 기록을 했고요. 뭐 주전 포수로서 5강을 이끌었다라는 점을 평가해 재계약하겠다라는 방침 그리고 꾸준히 계약 협상을 했습니다만 이 최종 조건 뭐 첫 제시안에서 수정까지도 했습니다만 4년에 55억 혹은 이제 60억 원 규모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여기에 박동원 선수는 최종 제시안에 답 주지 않고 그대로 FA 신청 자격 취득을 했습니다. 최종 조건에 대해 답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포수로 튈 수 있도록 구해줬는데 열흘 넘게 아무런 말 없이 그대로 나갔다 하면서 아쉬움을 표시를 했습니다. FA 시장에서 박동원 선수가 돌아오더라도 최종 조건을 제시하지 않겠다. 뭐 플랜 B 가동했죠.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주요상 선수를 또 영입을 해온 것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동원 선수의 끝마무리 뭐 좀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이거 근데 저는 사실 이 좀 말이 이상한 게 포수로 뛸 수 있도록 구해줬는데 뭐 이제 키움에서 있을 때는 주전 포수로 못 나온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반반이었잖아. 이렇게 이지영 선수랑 네 그래서 뭐 데려오면서 주전 포수로 뛸 수 있게 우리가 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어떻게 봐요? 근데 뭐 비즈니스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비즈니스일수록 더 좀 깔끔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나는 1차적으로 박동원 선수를 트레이드로 데리고 왔을 때 이미 기아는 박동원 측하고 빠르게 얘기가 됐어야 돼. 왜냐면 FA를 어떻게 보면은 1년 먼저 영입을 한 그렇죠. 셈이 되는 거죠. 누가 봐도 그거를 의식을 해서 영입을 한 거잖아. 그러면은 구단하고 뭐 박동원 선수 측하고 이게 마무리가 좀 잘 됐어야 되는데 그게 일단 1차적으로 안 된 부분이고 그리고 구단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만한 좀 불편할 만한 얘기가 박동원 측에서 좀 이렇게 좀 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 뭐 예를 들어서 기아 쪽에서 박동원 측에다가 어떤 그 오퍼를 제시를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뭐 우리가 좀 언제까지 좀 생각을 좀 해보겠다 생각해보고 다른 쪽 나가서 뭐 오퍼 있으면 또 그때 뭐 말씀드리겠다. 이게 수시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충분히. 네네. 소통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기아는 오매불만 계속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만약에 뭐 기아에서 만약에 뭐 50억을 제시를 했다. 네. 근데 박동원 측에서는 타구단에서 모 구단에서 지금 한 60억 정도를 예상을 한다. 뭐 이런 오퍼가 있었다. 그럼 이제 또 기아도 그거에 맞게끔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박동원은 정말 기아는 지금 필요한 선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박동원 측에서 그 전략을 그런 식으로 짠 것 같은데 물론 근데 좀 이게 좀 뒷말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지금 것 이제 같아요.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서로 양측이 조금 서운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구단 측에서도 서운할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박동원 선수 측에서도 뭐 뛰면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협상 과정에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좀 매끄럽지 못한 협상 과정이라는 것은 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세라피모님 결국 기아는 주요상 선수와 보상 선수 얻으려고 김태진의 김동원의 10억의 내년 신인의 본체인 박동원 선수까지 다
내주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정말 출혈이 어마어마한 상황이 그렇죠, 됐어요. 그렇죠. 네, 포수 잡지도 못했고 이제 주요상 선수도 데려오면서 드래프트 픽까지 날려버린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플랜 B도 사실은 출혈이 좀 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나 내가 볼 때 기아가 그렇게 약하게 제시를 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원체 지금 뭐 포수를 노리고 있는 구단들이 올해 정말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뭐 게다가 뭐 기아 모기업에서 장단장에게 재정 지원 안 해준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사실상 기아 FA는 끝이라고 봐도 될 분위기라고 보인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잡겠다고 영입하고 금액을 저런 식으로 제시하면 저라도 나감요. 현재 갑은 박동원입니다. 얘기를 그렇지.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트레이드를 대가를 주고 키우면서 데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안 잡으면 너네 나 트레이드로 주고 온 선수들 안 아까워? 이렇게 나오게 되면 기아 입장에서도 아까운데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센 오퍼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 팬분들께서 하실 나는 수 있을 것 개인적으로 트레이드를 박동원 케이스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가 되는 시점에 그 장기 계약으로 계약을 단연 계약식으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아예. 서로 그렇게 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와서는 약간 좀 늦은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 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박동원 선수의 몸값 지금 이제 이 기아 타이거즈 4년에 55억, 60억 요 정도로 이제 오퍼를 했는데 요거 이제 안 듣고 시장으로 일단 나가본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에서 형성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최재훈 선수 때문에 기존 포스들의 눈높이가 올라간 것은 사실이야. 네네. 최재훈이 너무 많이 받았지. 그렇죠. 50억 원대를 받았으니까. 이재원도 마찬가지고. 69억 원. 네. 예를 들어서 뭐 아니 내가 이재원보다 못해요? 근데 왜 나보다 이재원 선수보다 왜 덜 줘? 줘요. 이러면 조건이 시간이 그때보다도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두 선수 근데 진짜 FA는 타이밍이라는 게 이재원 선수는 그 우승과 동시에 또 기분 좋게 그냥 맞아요. 탁 쏜 거고 최재훈 선수는 예상을 했던 것보다 거의 2배 이상을 받은 것 같아. 나는 정말로 한 많이 받아야 한 20억, 25억 정도? 뭐 한 그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른 선수들이 진짜 뭐 눈높이만 올라가가지고. 그러게요. 네. 지금 뭐 박동원 선수 4년 80억 예상합니다. 시간이 빠르다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좀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80억 세다. 진짜 세다. 장난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양의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125억부터 시작이다, 뭐 150억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포스터 유강남 선수나 박동원 선수 바로 다음 레벨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수들도 이렇게 금액대가 좀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통 FA 시장으로 나갈 때 구단에 뭐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뭐 통보를 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아니죠. 네. 그냥 그 FA 신청서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정규 시즌이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선수는 안 나와요. 아하. 구장에 안 나와. 구장에 안 나온다고? 아예 안 나와. 다른 선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 신분이야. 무적 신분이야. 그래서 안 나가거든. 그렇지. 그래. 제뉴비님께서 단연 계약이라는 건 일단 선수의 구단에 대한 충성심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트레이드된 선수가 당연히 계약을 받을 거라 생각한 기아 측의 패착 아닐까요? 요런 의견도 네네네. 그래요. 이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FA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고 싶다는 게 선수들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트레이드가 발표가 되기 전에 얘기가 오고 갔어야지. 미리. 어차피 내년 FA고 우리는 FA로 박동원 선수를 잡을 의향이 있는데 FA가 되기 1년 전에 우리는 지금부터 너무 필요하다. 대신에 FA에 준하는 계약을 합시다. 단연 계약으로. 만약에 FA라고 해서 4년 계약이라고 했으면 5년 같은 계약을 해주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트레이드 발표되기 전에 그게 물밑 작업이 이제 됐어야 되는 거지. 양 구단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까지 생각이 나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고. 네네. 그랬을 때는 이제 박동원 선수의 최종 행선지 좀 어디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두산은 양의지였고, 뭐 LG 박세혁이었고, 또 롯데 유강남. 그러면은 이제 박동원 선수는 이제 또 어디로 가냐? 이제 기아는 몰라. 이제 아니다. 아니야 이게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어. 누가 어떤 선수가 먼저 딱 하나
이동이 되면은 이제 연쇄적으로 막 그렇죠. 돌아가겠지. 지금은 뭐 이제 썰일 뿐이니까 만약에 그러면 양의지 선수를 놓쳤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NC도 포수 안방에 이 큰 공백이 생기는 건 불보듯이 뻔한 일이기 때문에 뭐 박동원 선수 행선지가 또 이제 마산 쪽, 이 창원 쪽 다 이쪽으로 갈 똑같아. 수도 있다. 왜냐면은 LG도 유강남 놓치면 없어. 아, 두산도 박세웅 놓치면 없다니까. NC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갑작스럽게 여러 명의 포수들이 FA 자격을 얻게 되면서 연쇄 이동 탁탁탁탁탁 이게 옮겨갈 수도 있는 그런 그렇지. 상황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단이든 다 열려 있다 지금. 맞습니다. 네, 뭐 진짜 여러 구단이 다 열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수들이 또 새로운 유니폼을 입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스토브리그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 바로 이 포수들의 연쇄 이동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오랜만에 안치홍 위원님과 함께 40분 얘기 또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저희 오프닝에서 하주석 선수 얘기도 좀 다뤄보고 했었는데 역시 가장 뜨거운 부분은 역시 FA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각종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뭐 1호 계약이 나온 만큼 다른 선수들도 언제쯤 정말 큰 계약을 따낼 수 있게 될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저희는 또 목요일입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목요일날 월요일 목요일이죠. 이 브런치 비스진의 월요일 목요일 방송을 하니까요. 또 잊지 마시고 저희 목요일 방송에도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또 하나 공지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네이버에서도 라이브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만 네이버 TV에서도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지만 목요일부터는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를 동시 진행을 한번 시도를 해볼 예정이니까요. 저희 구독자 이 유튜브에서 구독하시는 분들도 아마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시청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 목요일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또 잊지 마시고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 송출 시청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 주, 요번 주입니다. 요번 주 목요일 날에 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요번 주 목요일에 일정 있으시죠? 일정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아마 안치홍 의원님과는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다음 주 목요일쯤에 또 다시 뵐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까지 또 그때도 몰라. 왜 또 몰라? 방송 시작 일이 많아. 일이 많아. 하신다며요. 아니 하는데 일이 많아. 아유 진짜 저도 진짜 뭐 딸린 식구도 있고 쉽지 않습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진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너는 솔로잖아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에 안치홍 의원님과 또 다시 또 뵙게 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아마 저는 12월 1일로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오늘은 또 물러가 보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